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 답을 찾자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은 물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작하여 해당 사업장까지 많은 행정제도와 규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 근로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출근이나 퇴근 중에 생기는 사고까지 이러한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동안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종결 이후에는 관련 재해보상법상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잔존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공단의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 등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장애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행히 재해 전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고 하면 이를 통하여 진단금, 의료 실비 등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근재보험 보상입니다. 근재보험의 정확한 이름은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이를 줄여서 네 글자 또는 두 자로 근재보험이라고 간단히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 토목, 기계 설비 현장이 아닌 경우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에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왜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과 근로자가 이번 재해로 입은 산업재해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모든 보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재의 경우 가입된 민영보험사를 통한 접수부터 시작하여 손해사정을 통한 최종 보험금의 지급까지 일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물론 보상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하고 손해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자료와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이후 추가적인 근재보험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근로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재에서 70%가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근재로 보상 처리되는 것이라 하는데 아닌가요?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재해자의 하루 일당이 아닌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나머지 못 받는 30%에 대해 근재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에 대한 가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산재에서와는 다르게 근재에서는 이를 반드시 산정하여 반영하므로 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받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애 일실수익,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입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후유증에 대한 것입니다. 산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14등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일수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재 보상금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 평균 임금이 10만원이고 14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산재 장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을 통하여 후유증에 대하여 일실 수익액이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해봅니다.
산재에서 550만 원에 대해서 장애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공제한 45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재해자의 나이, 임금, 후유증 정도, 과실 비율, 국적 등을 평가, 고려하여 항목마다 손해사정 기법을 이용 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시 위 기준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 하우머치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 I will be back.